토트넘 호스퍼가 캡틴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참가 결장 속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대회 FA컵 32강전 4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와 안방에서 격돌하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부재 속에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메디슨의 부상 복귀가 확정됐습니다. 반면 맨체스터 시티는 결국 엘링 홀란드 선수가 뛸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기를 앞둔 최신 상황,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가르디올라 감독의 혁신적인 전술 대결을 프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2024 시즌 FA컵 4라운드 32강전이 오는 주말에 일제히 열리게 되는데요. 12회 우승에 빛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8회 우승의 첼시와 토트넘, 리버풀, 그리고 7회 우승의 에스턴 빌라, 맨체스터 시티 등이 올 시즌 우승을 다투고 있는데 16년째 무관인 토트넘이 바로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트래블 우승팀인 맨시티와 가장 먼저 경기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27일 토요일 새벽 5시 안방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경기합니다. 네. 자, 먼저 양팀 최근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다 기세는 좋습니다. 토트넘이 최근 7경기에서 한 번밖에 지지 않을 정도로 주춤하던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브라이튼 원정에서 4대2로 패배했던 것은 아쉽지만 이후 본머스와의 경기 3대1로 이겼고,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을 위해 떠난 이후에도 번리와 FA컵 3라운드 1대0 승리에 이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서 2대2로 비겼거든요. 물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6경기에서 모두 이긴 것뿐 아니라 클럽 월드컵에도 참가해서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요. 이 6경기를 넘어서서 사실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거의 패배가 없어요. 네. 맨시티가 다시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이제 우승 경쟁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당시에는 다시 한번 우승을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마침내 이제 아스날이 맨시티와 좀 비벼볼만 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맨시티는 그 경기가 약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경기 패배 이후에 치른 19번의 공식 경기에서 한 번밖에 지지 않았다. 물론 이 과정 속에는 또 다른 돌풍의 팀인 에스턴 빌라에게 12월 6일에 0대1로 패배한 기록이 있는데 아슬아슬한 패배이기도 했고, 특히 주목할 것은 클럽 월드컵 우승을 통해서 또 압도적인 우승이었잖아요. 남미 챔피언인 플루미넨시를 4대0으로 크게 이겼고, 또 아시아의 우라와 레즈도 3대0으로 이겼고, 그 일정을 치르고 와서도 에버튼, 셰필드 유나이티드뿐 아니라 뉴캐슬까지도 제압을 하면서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6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뉴캐슬전은 3대2로 추가 시간에 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맨시티의 이제 실점 장면을 저희들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가 분명히 트래블을 이룬 지난 시즌에 비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뉴캐슬과의 지난 경기에서도 좀 실점을 내주면서 잘못하면 질 뻔했어요. 사실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가긴 했지만 전반 34분에 동점골을 내줬는데 바로 이 장면이 맨시티의 단적인 그런 문제들, 꾸준히 지적되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드러났던 장면이에요. 네.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차단됐을 때 빠른 뉴캐슬의 역습이 전개됐는데 뉴캐슬 센터백인 파비안 셰어 선수가 상대의 공격을 태클로 차단하면서 중앙 지역에 있던 브루노 기마랑이스에게 공을 연결해줬고, 기마랑이스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던 이삭 선수에게 로빙스루 패스를 보냈고, 이삭이 이 공을 받아서 달려들어서 해결했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시티가 기본적으로 상대 지역을 지배하는 하이라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뒷공간이 굉장히 많고, 이런 뒷공간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손흥민 선수에게 많이 당해왔었거든요. 물론 토트넘도 맨시티처럼 하이라인 축구를 하긴 하는데 토트넘 역시 상대 지역에서 빠르게 공격 기회를 만드는, 즉 압박을 통해서 공을 끊어내자마자 속공을 펼치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빠른 선수들, 브레넌 존슨이나 베르너나 또 이런 선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뿌릴 수 있는 메디슨이나 포로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뉴캐슬이 맨시티에게 기록했던 동점골 같은 장면을 토트넘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전술적으로 충분히 공략할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후벤 디아스가 이번에는 이제 센터 서클에서 이제 패스를 하는 과정에 이게 수비 발에 맞고 굴절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왼쪽 측면에서 기다리고 있던 앤서니 고든에게 또 바로 연결이 됐고, 앤서니 고든이 돌파를 해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 장면도 좀 비슷한 장면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맨시티의 공격 전개, 후방부터 이어지는 빌드업이 차단되자마자 뉴캐슬이 신속하게 거의 한두 번의 패스로 공격수에게 공을 연결하고 또 공격수가 뒷공간을 무너뜨렸는데, 지금도 보시면 연결한 선수는 2명밖에 안 되잖아요.
패스잖아요. 후방 지하수의 패스를 댄번이 커트하자마자 고든에게 줬는데 뒷공간 보세요. 광활한 공간이 있습니다. 네. 맨시티가 기본적으로 상대 지역을 지배하고 수비수들도 높이 올라가서 미드필더처럼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작동하면 상대가 아무리 밀집 수비를 해도 많은 숫자를 가지고 티키타카 하면서 기회를 만들지만 그게 잘렸을 때 뒷공간, 특히 풀백의 뒷공간이 공략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토트넘도 공략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맨시티가 뉴캐슬에게 2대1로 역전을 당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점들은 맨시티가 골을 안 내주기 위해 축구하는 팀이 아니다. 골을 네. 내줘도 우리가 더 많이 넣고 이기겠다라는 공격 축구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뉴캐슬이 맨시티를 상대로 2골을 기록했다면 많이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맨시티는 3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득점 장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26분에 사실 먼저 골을 넣었을 때도 정말 화려한 축구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네. 진행이 되느냐?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로드리가 이제 경기의 기점 역할, 경기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되는데 로드리 앞에 지금 뉴캐슬 선수 4-5명이 지금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 에워쌈 속에서도 왼쪽 사이드로 크게 공을 돌려줬는데 또 이 돌려준 공을 받은 선수가 왼쪽 센터백인 그바르디올이에요. 즉 센터백이 물론 풀백도 볼 수 있는 선수지만 아주 높이 올라가서 패스 코스를 만들 수 있고 그바르디올이 공을 받았을 때 상대의 압박은 항상 선수가 이제 공을 받을 때 쫙 조여주잖아요. 그때 빠르게 패스를 연결하니까 그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게 맨시티 플레이인데 여기서 그바르디올이 바로 도쿠에게 주고 도쿠가 공을 받았을 때 도쿠 쪽으로 또 압박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반대편 멀리 빈 공간으로 한 번에 넘겨주면 이 압박이 무용지물이 되는데 도쿠가 드리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전환 패스를 오른쪽 풀백인 워커에게 넘겨주고 워커가 오른쪽을 파고들면서 크로스한 것을 베르나르도 실바가 어느 순간 들어오면서 백힐로 니어포스트를 침투하며 밀어 넣었는데 사실은 베르나르도 실바가 2선에 있는 선수인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면서 사실 상대의 그 시야 뒤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다. 정말 이제 기가 막힌 많은 선수들 왼쪽, 중앙, 우측, 전방까지 모든 영역을 공을 이동시키면서 득점을 한 정말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73분의 동점골 장면인데 이 장면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로드리가 중앙에서 수비 4명 사이에서 수루 패스를 했는데 부상에서 돌아온 데브라이너가 이걸 받아서 가운데로 파고들다가 바로 때려서 들어갔거든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팀플레이도 팀플레이지만 이렇게 좀 답답한 상황, 끌려가는 상황, 뉴캐슬 입장에서는 2대1로 앞서고 있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어서 내려서 지킬 수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진영부터 압박이 돼 있잖아요. 알렉산더 이사까지도 자기 진영에 내려와서 수비하고 있잖아요. 로우 블록을 쌓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이럴 때는 개인 능력이 필요하다. 더브라이너가 부상으로 빠졌던 것이 어떻게 보면 맨시티가 전반기에 조금은 고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돌아오자마자 교체로 나와서 바로 보여준 게 로드리의 패스가 잘 넘어오기도 했지만 본인도 지금 3-4명 선수 앞에서 그냥 슈팅 때려서 구석으로 찔러 넣었잖아요. 네. 이건 전술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습니다. 개인의 그냥 뛰어난 슈팅 능력, 강하고 정확한 슈팅 능력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데브라이너의 활약은 뭐 여기에 그치지 않았었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데브라이너 선수가 저 보세요. 화면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롱 패스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오스카 밥 선수를 보고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지를 상단으로 로빙스루 패스가 나오는데 지금 뉴캐슬 선수 5명이 앞에서 일자 수비로 막고 있고 기점 패스를 막으려고 하고 있고 또 최후방 수비 라인은 오프사이드 트랩을 형성하고 있는데 바깥으로 넘어 들어가는 오스카 밥의 침투 타이밍과 동선에 맞춰서 로빙스루 패스를 보내줬고 이 패스를 받은 오스카 밥도 사실은 정밀한 트래핑으로 골키퍼 앞에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맨시티의 특급 유망주잖아요. 이 선수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경기 때도 뛰면서 굉장히 놀라운 그 능력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더브라이너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면 시야도 가려지고 또 받아주는 선수도 중요하고 이곳저곳에서 선수들이 딱 철정처럼 막혀 있는데 거기서 단 하나의 틈을 빼내는 이게 뭐냐면은 선수 발 앞에 준 게 아니라 선수가 이동할 위치까지 계산해서 그 앞에 빈 공간에 떨어뜨려 놨는데 그게 맞아 들어간 거잖아요.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브라이너가 어떤 선수인가 왜 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인가를 보여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토트넘도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 치열한 경기에 틈 하나를 만드는 것, 차이 하나를 만드는 게 하나의 선수의 창의성, 순간의 기지인데 그런 능력에 있어서 맨시티 최고의 선수는 더브라이너고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인데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브라이너가 돌아온 맨시티는 아무래도 조금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팀의 상대 전적만 보면 토트넘이 맨시티 잡는 킬러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최근 6경기를 놓고 보면 토트넘이 3승 1무 2패로 우세한데 주목할 것은 맨시티가 최근의 유럽 최고의 팀인데 하필 토트넘을 상대로만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고요. 특히 토트넘의 최근 두 차례 홈경기는 모두 1대0 승리였고 전반기 맨시티 원정 토트넘이 3대3으로 비겼고요. 물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맨시티 원정 가서 리그에서 2대4로 지긴 했는데 그때도 이제 팽팽하던 경기를 펼치다가 마지막에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실 더브라이너는 돌아왔지만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제 웰링 홀란 선수 최전방 공격수가 결국에는 이번 경기 뛸 수 없게 된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행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더브라이너가 들어와서 지난 뉴캐슬은 활약을 했고 홀란까지 또 출전한다면 굉장히 좀 고민되는 상황이었죠. 사실 이제 홀란 선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했다. 그리고 실제로 맨시티의 팀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홀란이 토트넘과의 경기에 뛸 수 있다라고까지 보도를 했는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경기 전 공식 회견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홀란의 복귀가 아주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고 지난 이틀 동안 팀 훈련도 소화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토트넘과의 경기에 뛰긴 이르다라는 것. 몸 상태를 회복하긴 했지만 재발할 위험이 있어서 좀 쉬게 할 것 같고요. 반면에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도 없고 뭐 비수마 사르까지도 네이션스컵에 참가를 하고 있지만 제임스 매디슨이 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전에 사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토트넘 선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죠. 예, 사실 뭐 기자들이 가장 먼저 물어봤던 거 토트넘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매디슨이 맨시티와의 경기에 뛸 수 있는 건데요.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하자 역시 특유의 너스레를 떼면서 농담을 합니다. 다들 투표하셨나요? 그러니까 메디슨 출전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하셨냐? 모든 토트넘 선수들이 다 투표했냐? 공정하게 하려면 투표 끝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이제 기자가 또 물어봐요. 아니 모두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팀 소식을 전해드리죠. 지난 경기 이후 다들 괜찮아요. 데안 클루셉스키가 병에서 회복됐어요. 지난주에 4일을 쉬어서 좋았습니다. 그 후 메디슨은 우리와 함께 훈련하며 일주일 내내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좋은 상태입니다. 벤 데이비스와 네인 스칼렛도 이제 막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로셀소, 솔로몬, 벨리스가 아직 팀에 합류하지 못한 선수들입니다. 즉 맨시티와의 경기에는 로셀스와 솔로몬, 벨리스는 못 뛰고 물론 벤 데이비스도 저는 못 뛸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풀 훈련을 소화했는데 메디슨은 우리와 일주일 내내 훈련에 매진했다. 즉 이제 충분히 맨시티와의 경기에 뛸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했다. 뛴다, 출전시킨다라고는 말 안 해요. 왜냐면 선발 명단을 뭐 공개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 얘기를 보면 메디슨의 맨시티전 선발 출전은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얘기했어요. 아니, 메디슨도 돌아왔고 반더벤도 돌아왔고 로메로도 돌아왔으니까 이제 다시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노리고 FA컵 우승도 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엄살을 좀 보이죠. 네, 시즌 초에 소니, 손흥민, 네. 비수마, 파페사르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 오지 못했죠. 메디슨이 돌아왔고 미키 판더벤과 크리스티안 로메로도 돌아와서 몇 주 동안 좋은 훈련 시간을 보냈습니다. 훈련에 도움이 되고 선수들이 앞으로의 도전에 잘 대비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에 도움이 되는데요. 주요 선수들의 결장으로 한동안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고 그 결과도 좋지 않았지만 경기력은 좋은 수준이었으며 선수들도 우리가 하려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리그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컵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잘 준비하고 분명히 개선됐다라고 하지만 특히 시즌 초반의 핵심이었던 손흥민 선수 그리고 비수마와 사르가 현재 자기 대표팀을 위해 뛰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정예 전력은 아니야. 최상의 전력 아니야. 알면서 왜 그래?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맨시티와의 대결, 대진 여기에 대한 질문도 했어요. 예, 이게 지옥에서 온 대진이냐. 왜냐면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우승 후보 1순위인 팀과 너무 일찍 만난 거 아니냐. 다만 또 이게 최고의 팀을 이길 수 있는 기회. 즉 맨시티를 넘으면 우승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 우문의 현답을 내놓았습니다. 네. 둘 다 아닙니다. 그냥 컵 경기입니다. 자신이 속한 디비전과 다른 디비전의 팀이든 세계 최고의 팀과 맞붙든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컵대회에 임한다면 컵대회의 매력은 이변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하부리그 팀을 만나면 쉽지 않겠느냐. 오히려 좀 더 올라가는데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변을 일으켜서 8강, 4강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컵 대회는 우승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팀을 만나든지 이겨야지 우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즉 어떤 팀을 만나냐를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이 경기를 유리하게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경기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한 건데요. 네, 굉장히 좀 무게감 있는 아주 멋진 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부리그 팀을 만나면 조금 마음을 놓게 되잖아요. 우리 대진표가 좋네. 그럼 좀 로테이션 돌릴까? 좀 다른 선수 써볼까? 천천히 해도 되겠지? 이게 감독도 그럴 수 있고 선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런 태도가 다음 라운드 진출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시티를 만나서 우리가 다음 라운드에 못 나가는 거고 그리고 더 약한 팀을 만나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 상대팀이 누군지 아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상대하든 상관없어요라는 이거는 진짜 멋지네요. 멋진 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경기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단 하나의 결과, 즉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임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죠. 정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런 인터뷰를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다. 맨시티 상대로 또 어떻게 이기기 위해 네. 유리함을 이용할지 궁금해지는데 베팅 업체인 포어벳의 승부 예측을 보면은 굉장히 팽팽하게 보고 있어요. 토트넘 승리 확률이 30%, 무승부 33%, 맨시티가 우세하긴 하지만 37%니까 어떤 결과든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코렉트 스코어 예측은 맨시티가 2대1로 이길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역시 변수라면 맨시티가 토트넘 원정을 오는데 254km의 거리를 이동해야 되고 토트넘 호스파 스타디움에서 역사상 한 골도 못 넣어봤고 승리가 없었고 토트넘이 다 이겼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 이 후스코드닷컴에서 이제 예상 라인업을 짰는데요. 메디슨이 돌아오고 그리고 히샬리총이 최전방에 서는 건 확실한데요. 베르너 선수의 활약도 좀 기대가 되죠. 예, 일단 히샬리송 선수가 최근에 워낙 또 득점력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 선발 출전할 것 같고 베르너도 갓 임대로 영입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측면 속도감을 좀 이제 보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거든요. 그리고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클루세스키가 이제 질병에서 회복을 했는데 메디슨이 없기 때문에 클루세스키가 10번 미드필드로 뛰어왔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앙 미드필드의 뎁스가 약해졌고 지금 후스코어닷컴은 벤탄쿠르와 스킵의 선발 출전을 예상했지만 이 정보는 메디슨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할 때 나왔던 거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쿨루셉스키와 메디슨이 함께 뛰면서 쿨루셉스키도 압박을 열심히 해주고 메디슨이 10번 자리를 뛰더라도 8번 자리까지 커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클루셉스키, 메디슨, 벤탄쿠르가 함께 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컵백라인은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변함이 없을 것 같고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키는데 맨시티는 이제 에데르선 골키퍼가 부상이기도 하지만 컵 대회는 확실하게 오르테가 골키퍼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오르테가가 나올 것 같고 다만 그 나머지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다 주전 선수들이 뛰는데 혼란이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알바레스, 포든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공격 라인을 구성하고 허리는 코바치치, 로드리, 더브라이너 수비 라인에 그바레디올, 아케, 디아스, 워커인데 지금까지 맨시티가 4-2-3-1보다는 3-2-4-1에 가깝게 경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경기할지 또 과르디올라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버티드 풀백을 좀 공격한 미드필드를 쓰는 거를 좀 놀랍게 봤는데 그에 대한 대응법도 어떻게 내놓을지도 아주 재밌는 전술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의 주요 베팅 업체 16개 업체의 이제 평균 배당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이 홈팀인데 승리가 4.87배니까 거의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무승부까지도 4.32배니까 이것도 맨시티 어렵네요. 승리 1.61배 맨시티가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메디슨의 복귀가 아직까지 불투명할 때 나온 그 배당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실시간으로 바뀌어도 맨시티가 유리한 건 맞아요. 왜냐? 손흥민 선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또 우리가 시즌을 시작할 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 기대를 못했고 토트넘이 맨시티 원정에서 무승부를 끌어낼지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이번 경기 축구가 뭐 예상대로만 결과 나오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또 어떤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 정말 이번 FA컵 4라운드 최대 빅매치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 최고의 전술가 두 감독의 대결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